안녕하세요. 저는 우진프라임 연구소 물리발포 기술팀의 김세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금형을 잘 모르는데 금형 기술 포럼 쪽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다는 게 제 능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거는 그 저압 물리 발포 사출 성형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요. 또 이게 저압 물리 발포 사출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 또 이걸 갖다가 이제 금형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슈퍼폼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LFM, 원래 처음에 개발된 건 LFIM이라고 해서 저압 물리 발포 사출기를 해서 처음에 명칭을 해서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LFIM 개념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폼이라는 이름으로 좀 명칭을 개하게 됐습니다. 저희 우진프라임은 1985년도 4월에 지금 창립됐고요. 지금까지 사출기 전문 회사로서 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지는 지금 현재 보온에 21만 평 대지 부지에 한 공장동만 14만 평 정도에서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지역 한 80% 정도 이루어지는 사출기 회사입니다. 이거는 개발하는 배경은 뭐 요즘에 경량화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동차 예를 들어서 오토전에서 따온 상황이긴 하는데, 경량화를 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 뭐 깊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솔리드 사출, 일반 100% 사출을 하게 되면 많이 경량화를 이룰 수도 없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뭐 수축이라든가 치수 정밀도라 이런 것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리 발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저기서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발포율을 많이 높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8%에서 10% 정도를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나 10% 정도가 되면 지금 치수 정밀도라든가 조립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강성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8%, 10% 정도, 한 10% 정도 절감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시사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뭐 발포율을 높게 노리는 회사도 있지만 발포율보다는 강성 부분이라든가 뭐 특히 뭐 정밀도, 치수 정밀도라든가 수축이라든가 뒤틀림이라든가 변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다는 평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미세 발포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물리 발포가 뭔지를 궁금하시니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발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는 화학 발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학 발포 같은 경우는 수지에 이제 뭐 화학 발포제를 섞어서 대부분 사출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는 이제 물리 발포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물리 발포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수지를 리사이클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수지를 재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소리고, 물리적으로 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 발포라는 개념이 뭐냐면, 보통 재생을 할 수 있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거고, 또 친환경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발포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데, 물리 발포제는 질소나 CO2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질소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데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요건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왜 이것 때문에 이걸 올려놨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SCF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이거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이제 슈퍼크리티컬 스테이트라고 하지만은 이게 초인계 유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단순하게 왜 이게 초인계 유체가 중요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고체하고 액체하고 가스 같은 이런 경우에는 상변화가 하면 온도의 변화가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도 변화가 수반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출기에서 녹였을 때 온도 변화 이렇게 수반하게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변환 때문에 불안정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초인계 유체 같은 경우는 이게 초인계 유체 같은 경우는 뭐 일정 온도 이상에서 일정 압력 온도 이상에서는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변화가 무슨 뜻이냐면 고체상이냐 액체상이냐 기체상이냐 있는데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열이 수반이 되거든요. 뭐 흡수를 하든가 아니면 열을 갖다 방출을 하든가 그런 패턴이 되는데 초인계 유체 같은 거 SCF, 그러니까 초인계 유체 같은 경우는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은 상변화가 초인계 유체에 대한 조건이 이 구간이 초인계 유체의 조건이 되는데 질소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질소나 CO2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온도는 마이너스 141도 이상이고 34바 이상이 되면 질소 같은 경우는 초인계 유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게 초인계 유체 그 질소의 상 다이아그램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뭐 140 마이너스 141도 이상이 되고 압력은 뭐 34바 이상이 되는 겁니다. CO2 같은 경우는 13.8바 이상의 31.1도 이상이만 되면 초인계 유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질소와 CO2를 많이 사용하냐? 그 이유는 온도는 기본적으로 바이럴에서는 보통 일반 사출기에서는 온도는 모두 150도 이상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도는 무조건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압력 통제만 하면 결과적으로 초인계 유체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리발포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나 CO2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유체들도 많고 질소나 CO2를 많이 사용한 이유는 일단 가격이 쌉니다. 구매하기가. 구매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소나 CO2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질소나 CO2 중에 뭐가 그 셀 특징을 보면은 질소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셀이 미세합니다. CO2 같은 경우는 이제 셀이 좀 더 큰 편인 거고, 그래서 아주 극대하게 발포력을 크게 요구하는 경우는 CO2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주로 질소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질소랑 CO2를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정한 발포력을 좀 키우고 질소 그 셀의 미세성을 좀 강조해서 강도나 이런 걸 좀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질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초인계 유체라는 부분 SCF 우리가 말하는 SCF 먼저 궁금해하셔서 이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쪽 했던 부분이 그래프를 올려놓은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 압력을 올린다는 얘기는 기체의 밀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체가 밀도에 올라가면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SCF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상변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질소 분자를 많이 녹이려면은 좁은 같은 공간 안에 압력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질소의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많이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F라는 이런 개념 초인계 유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초미세 발포에 대한 개념적 접근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 발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상기체 방정식이 가장 좋더라고요.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이거는 기체 활동성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개념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기다가 좀 설명을 이상기체 방정식 도입했습니다. 원래는 뭐 실제 기체 방정식 같은 거에서 이런 압축률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건데 질소가 이상기체 방정식의 200바 이하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PV는 NRT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N에 대한 몰수에 대한 부분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몰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분자량분의 무게가 몰수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질소는 뭐 5,9이나 3,9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질소 분자량은 일정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무게만 남는 건데 무게는 결과적으로 보면 질소의 개수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질소의 개수가 결국 몰수란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갖다 해석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해석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포 사출기에서 해석적, 그러니까 용해도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몰수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성형에서 금형내에서 해석은 뭐냐면 셀을 생성되는데 이게 볼륨, 가스의 볼륨이 결과적으로 보면 발포율을 높이는 이제 발포율하고 관련된 부분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금형내에서 해석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셀은 금형내에서 만들어진 거고 금형내에서 발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출기에서 준비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리 발포에 있어서 거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형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사출기에서 역할이 뭐고 금형에서 역할이 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압 물리 발포 같은 경우는 고압 물리 발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압력이 높을수록 분명히 용해도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압력이 높을수록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이 아닌데. 그런데 고압 물리 발포에서는 이 부위가 없습니다. 최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출기에서 보시면 수지를 100%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부피가 없다는, 기체의 부피가 없다는 얘기죠.
고압 물리발포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 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물리발포에서는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헝그리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류 내에서 일정한 공간을 비워둡니다. 헝그리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말로는 기하존, 배고프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존을 생성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이제 부피가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압 물리 발포 사출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많이 녹일 수 있는 거는 다 이걸 공식 보시면 아시겠죠. 질소를 이거는 많이 녹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몰수를 높여서. 몰수를 높이는 방법이 압력을 높이면, 가스 압력을 많이 높이면은 이게 지금 많이 녹는 거고, 또 가스의 부피가 많아지면 또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온도는 낮을수록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도는. 일반 기체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온도를 무한정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출기에서 온도를 낮추게 되면 거의 고체 상태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액체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리드 사출하고 그 물리발포 사출을 비교를 해보면 온도를 대략적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춰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를 200도에서 사용했다 한다면 물리발포를 하면 한 280도나 285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지만 이게 질소가 용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보통 22%에서 30% 정도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하는 데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몰수 같은 경우는 몰수를 높여주는 거죠. 사출기에서는 몰수만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출기에서 조정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질소가 용해가 많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량 공급장치를 통해서 이걸 부피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스 압력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가스 압력을 좀 높거나 낮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80바 정도 사용합니다. 네, 고압 물리발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20에서 한 180바 정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저희 슈퍼폼의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고압에서 정점 용해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금형 내 해석입니다. 그래서 금형 내에서 가스의 부피가, 저희가 이제 발포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무게가 줄어들려면 솔리드 사출하는 수지가 100%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제 솔리드 사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피가 기체의 부피만큼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셀의 볼륨만큼 빠지게 되면 결국 발포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리드 사출할 때 무게가 한 100g 내였다. 그러면 이제 무게를 쟀을 때 한 90g 나왔다면 제가 보통 10% 발포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머리에도 보시겠지는 알겠지만 유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피 같은 경우는 몰수가 높을수록 부피가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부피, 셀 사이즈 통제나 이런 부분들 볼륨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압력이 낮을수록, 이거는 이제 가스 압력보다는 금형 내 벤트 압력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형 내에다가 압력을 수지가 들어가게 되면 금형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감압 속도를 얼마나 빨리 빼주냐에 따라서 이 발포율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금형을 제작을 할 때 그 벤트 조건들이, 게이트하고 벤트 조건 나중에 저 말씀드리겠지만, 벤트가 빨리 되는 성향, 그러니까 감압이 빨리 되는 성향을 만들어줘야 발포율이 좋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벤트 성향을 조절해서 셀 사이즈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네, 그 부분 뒤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P는 감압 압력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보다는 감압 속도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감압을 형내 수지가 들어왔을 때 압력이 증가하는데, 어떤 식으로 빨리 빼줄 거냐,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금형 셀 발포율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단적인 예로 스판맨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 금형 같은 경우는 버 때문에 보통 버라는 건 이제 보압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100분의 2 정도 스판면 공차를 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 심한 경우는 0.1까지도 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상용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압이었기 때문에 버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내부적으로 해봤을 때는 여기 이제 시사출을 해봤을 때는 보면 0.12까지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차이가 뭐냐면, 솔리드 사출 같은 경우는 수지를 100% 채워넣는 방식이거든요, 금형에다가. 그리고 부족하게 수축 때문에 형성이 안 돼, 수축 때문에
보합을 넣어서 성형을 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과하게 넣는 패턴이죠. 보합은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는 수지를 80%, 90%만 채워 넣거든요. 나머지 제품 성형하는 거는 발포력에 의해서 제품이 성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지 100%가 차지 않기 때문에 벤트, 파트면 벤트나 이런 들 많이 주더라도 그 제품은 성형 다 되고,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 응력이나 이런 부분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수축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뒤틀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기서 보시면 몰수가 높을수록 발포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몰수는 금형에서는 역할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관여되는 거는 여기서만 관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금형 내에서 질소를 많이 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질소 같은 거 사출기에서 많이 녹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출기에서 많이 녹이려면 압력하고 기체의 부피를 좀 키워주면 발포가 용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서출 조건들을, 금형을 만들 때도 이 이론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금형을 만들 때도 도움이 좀 되고요. 제품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제품들을 사출하면서 조건들을 잡을 때 이 개념을 적절하게 조용을 하면, 뭐 셀이 크네 적네 이렇게 대충 깨봐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발포의 한 70% 정도는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경험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험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게이트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벤트 성형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제품 두께분의 유동거리율입니다. 이거는 아랫부분은, 이거는 발포율입니다. 이거는 경험치를 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 뭐 벤트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사출 속도나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이게 발포율이 2로 올라가기도 하고 거꾸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포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포율을 얼마나 할 건지, 10% 할 건지 5% 할 건지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를 설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게이트 거리들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유동거리라는 거하고 제품 두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발포율을 갖다가 뭐 10%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품 두께가 2고, 그 수지 유동거리가 100이었다 그러면 이게 100이 나누게 하면 100이지 않습니까? 100했을 때는 한 10% 정도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 벤트 조건이 좋으면 좀 더 증가하는 거고, 벤트 조건이 낮으면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조금 높다 그러면 거꾸로 발포율이 높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고, 낮아지는 거죠. 근데 온도만 갖고 말씀드리면, 유동거리라는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멀리 가겠죠.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영향을 온도의 유동거리만 봤을 때 그렇다니 멀리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온도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감압 조건이잖아요. 말씀드리면 사출을 했는데 감압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수지가 멀리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유동거리가 짧아지는 경우에는 발포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품 두께가 두꺼울수록 발포율이 높습니다. 제품 두께가 두꺼울수록 높고, 그 다음에 유동거리가 멀리 갈수록, 점도가 좀 낮을수록 발포가 잘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게이트 설계할 때는 유동거리 부분에 제품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봐서 적정하게 산정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조건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지의 주요 유동 변수 같은 경우는 뭐 사출 속도하고 압력, 그 다음에 온도인데 금형의 온도라든가 수지 온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벤트의 감압 속도들이 그리고 수지 유동성 변동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유동거리가 짧고 제품 두께가 두꺼울수록 경량화에 유리합니다. 나중에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리발포 같은 경우는 스킨층이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스킨층이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코아층이, 내부 심부층에 코아층이 발생되는데, 보통 0.3에서 0.5mm 정도 스킨층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두께가 만약에 1.5T다 그러면 뭐 계산하기 편하게 0.5T짜리 스킨층이 생겼다고 한다면 코아층이 0.5T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럼 발포율이 높을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T다 그러면은 1mm만큼 발생이 7mm만큼 코아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품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제품 두께가 두꺼울수록 점도, 사출했을 때 그 점도가 뒤로 갈수록 좀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건 유동거리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이제 이거 좀 만들어 본 건데, 이런 펜게이트에다가 제품 두께를 갖다가 100에서 한 200
정도 했을 때, 175 정도 했을 때, 175 거리만큼 하고 3T점 제품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하고 제가 일부러 깨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르게 딱 조건은 다 똑같이 놓고 나서 다른 게 하나 준 게 뭐냐면, 사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스 압력이라든가, 정량 공급 장치량이라든가, 이런 요건들, 변수 요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출 속도만 다르게 해서, 사출 속도만 다르게 했을 때 셀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극단적으로 20ms하고 160m를 했지만 저희가 20ms 단위로 해서 계속 측정을 해보는 건데 아주 제일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보이신지를 모르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mm까지나 85mm까지는 셀이 어느 정도 잘 생성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15나 150까지는 생성이 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오른 끝에 쪽을 보시면 여기는 거의 발포가 대셀만 만들어지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끝에까지라도 발포 셀이 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게이트 거리하고 유동거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게이트 유동거리의 그러니까 발포 셀을 만들 수 있는 유효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온도가 발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출 속도만 갖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지를 갖다가 사출 속도를 천천히 쏘게 되면 금형이 다 온도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수지의 그 점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린다면 온도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온도 그 수지가 이제 물리 발포는 고형화되기 전에 셀이 만들어집니다. 고형화되면 이미 셀이 그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질소가 분자 운동을 하거든요. 분자 운동은 기체 분자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 활발하게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기체 분자 운동도 줄어들고 점도가 올라가게 되죠. 점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자 운동이 아무리 일어나도록 셀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자 운동을 제약하는 건 뭐냐면 압력이죠. 기체 분자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잡고 있는 압력이 높다 보면 이게 분자 운동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감압 속도와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자료가 배부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5mm까지는 셀이 거의 균일하게 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셀들이 조금 깨지는 형태가 나오고 올챙이 모양처럼 찌그러진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도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셀이 원형으로 나와야 되나 이렇게 올챙이 모양처럼 찌그러집니다. 밀려가는 거죠. 셀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셀은 만들어졌지만 계속 밀고 오니까 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셀이 찌그러진 거죠. 그러면 처음에 순간적으로 싹 쐈을 때까지는 간 거리에서는 발포 셀이 원형으로 잘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상부터는 점도가 점점 댐직해지고 그 압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셀이 잘 안 만드는 패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위치별로 봤을 때 25mm 때, 55mm 때 이 거리 때 보면 셀들이 패턴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말단적으로 끝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고속 사출 속도가 빠르면은 거의 말단까지는 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스킨칭이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앞에만 비교해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셀 수가 많고 여기는 셀 수가 거의 적습니다. 그리고 셀이 사이즈가 큽니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몰수는 사출기에서 몰수를 일정하게 집어넣는데 셀을 일정하게 밀어넣는데 왜 금형에서 거의 없어졌냐 이거죠. 이게 뭐냐면 냉각 그 수지 속에 그 셀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분자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형은 생성이 돼야 되니까 발포로 해서 밀어야 되니까 이건 셀이 수지 속에 스킨층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셀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셀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건 수지를 밖으로 밀어내서 이건 셀이 커지는 거고 사출소가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경우는 외부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금형의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셀이 사이즈가 적어진 대신에 온도가 금형의 온도를 덜 뺏겼기 때문에 셀이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셀 수량이 많아지고 그 셀이 작은 상태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셀이 적은 게 많을수록 셀이 제품에는 더 좋겠죠.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일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출 속도 적절하게 좀 빨리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압 고속 사출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금형 내에서
압력이 안 걸린 상태로 빠르게 쏘는 형태를 많이 제공합니다. 물리발포 같은 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체력을 보면 솔리드 사출이 뭐 100으로 가정한다고 한다면 물리발포는 형체력을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사용 안 합니다. 형체력을. 보통 형체력을 높이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보압 때문에 형체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버거 생기는 걸 방지하려고.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는 스판면 벤트를 늘렸기 때문에 형체를 늘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빨리 빠져 감압되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형체력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체력을 풀어주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발포 셀도 잘 만들어지고 치수 정립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석하려고 제가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온도가 벤트 압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그 온도가 온도의 수지의 점도라든가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석을 해드리려고 이제 일부러 제품 이런 사이즈를 만들어서 셀 사이즈를 측정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출 속도를 따라서 발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이제 설명한다고 한다면 셀의 밀집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금형내에서는 원래 셀의 밀집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셀의 밀집도는 질소의 수량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사출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사출기에서 용해도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셀이 많고 여기는 셀이 적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여기서는 셀이 활성화가 안 된 겁니다. 온도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밖으로 밀고 나가고 싶어도 수지에서 갇혀가지고 이게 핵화가 안 되는 거고 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분자 운동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이 묻혀버렸고 그 중에서 핵화가 된 질소가 결과적으로 분자 운동을 해서 셀을 크게 만드는 패턴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나마 앞에는 좀 만들어졌지만 뒤에는 아예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의 솔리드 성형처럼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 패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셀 사이즈가 사출 속도가 빠르면 셀 사이즈가 적어졌고 수량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지 속에 묻어서 나는 거지만 셀 수량이 많아졌다는 거고 스킨층이 얇아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쪽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극명히 나타나는 거는 이쪽 스킨층 두께하고 이쪽 스킨층 두께하고 틀립니다. 이건 거의 스킨층이 다 솔리드치라고 봅니다. 거의 스킨층하고 유사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셀 생성 유동거리는 길어지죠. 멀리까지 쏠 수 있다는 거. 사출 속도를 높이게 되면 멀리까지 쏴서 셀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품 3T가 되고 이 PP를 했을 때는 이 게이트 하나 가지고 보통 유효 반경거리, 그러니까 저희는 반경거리를 표현을 합니다. 보통 100mm, 3T면은 제가 한 100mm 정도까지는 셀을 유효 통제권을 유효 통제권 안에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벤트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 조건에 따라서 더 유효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3T는 반경거리 100이다 간다면 그럼 게이트를 200m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끝에서 100mm 심고 그럼 다른 게이트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200mm 간격으로 해서 심어주면 셀을 적정한 통제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좀 넘어간다는 거는 그때는 이제 벤트라든가 아니면 온도라든가 걸 통제, 사출 속도라는 걸 좀 통제를 통해서 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뭐 가스 압력과 공급 속도에 대해서 이제 그 발포 셀이 만들어진 그 셀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알려준 건데 이거는 저희 슈퍼폰만의 특징입니다. 왜냐면 이 공급 속도라는 게 뭐냐면 정량 공급 장치인데 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속도를 수지의 공급 속도를 통해서 스크류 바렐 내에 최적의 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압력은 아까 요건이 됐었죠. 그러니까 압력을 통제를 통해서 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비교해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20바 압력을 가스를 저희가 공급을 했을 때 셀이 좀 크게 나왔죠. 60바 하게 되면은 좀 더 적어지면서 좀 밀도가 더 올라갔고요. 이제 80바 하게 되면 더 미세한 셀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35RPM, 15RPM 이게 뭐냐면 스크류 속도가 아니고 정량 공급 장치라는 뒤에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헝그리 공급 피드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속도를 제어를 했을 때 이게 그 속도에 따라서 뭐 기아 상태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헝그리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셀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고 셀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사축기 속도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지 종류에 따라서 발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본 건데 그냥 가스 압력을 60바로 봤을 때 뭐 나이론이라든가 PBT라든가 W6라든가 PP PC 같은 걸 했을 때 발포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 발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특수 수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근데 일반 수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 수지하고도 발포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 수지하고도 발포를 막 극단적으로 막 50%, 80% 이런 경우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가지고는 금형 조건이라든가 그 사출 그런 조건들을 인상해서 발포를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슈퍼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냐면 뭐 물론 제가 여기다 뭐 고압물리 발포하고 비교를 해서 했으면 좋게 하겠지만 일단은 일단 저희 사출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설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2단 압축 스크류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크류를 2개를 직렬로 이어붙인 구조입니다. 그런 스크류가 우리 스크류만 있는 게 아니라 벤트 스크류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벤트 스크류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게 벤트 스크류에서. 벤트 스크류에서는 이 부분에 달린 가스가 이쪽으로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거꾸로 이 부분에다 가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질소를 집어넣어서 용해하는 방식인데 이게 2단 압축 스크류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크링이 그래서 2개가 있죠. 체크링이. 스크류를 2개를 이어서 붙였는데 이쪽 내용적 스크류 홍 깊이를 좀 가지고 차이가 앞쪽하고 뒤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기준을 1이라고 본다면 내용적을 1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앞쪽은 1.3에서 1.5mm 정도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뭐 표현하기 쉽게끔 이쪽에서 10mm 깊이로 팠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13mm나 15mm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진 디스펜서라는 게 저희가 정량 공급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소리냐면 수지를 여기다가 100%를 채워넣지 않습니다. 고압물리 발포기는 수지를 100% 채워넣는 방식인데 저희는 한 30에서 50% 정도 수지를 채워넣습니다. 30에서 50%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 30, 50%가 넘어가면 여기서 빈 공간은 더 많아지겠죠. 아까 내가 내용적 이쪽에서 1이었다고 한다면 이쪽 1.3, 1.5였으니까 그 빈 공간에 뭘 집어넣냐면 질소를 밀어넣어서 용해를 시킵니다. 고압물리 발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믹성 스크류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가스의 부피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수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 공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그러면 수지가 넓게 펴지겠죠. 수지가 넓게 펴진 상태에서 가스를 계속 충진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넓은 면적에서 가스가 높고 그 질소의 개수가 더 많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더 충분한 발포율을 갖고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골고루 분산. 그래서 저희가 고압물리랑 비교를 해보면 분산성이 그 셀의 분포도가 저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지 속에 질소가 농해가 되어 있는데 골고루 퍼져 있는 거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발포도는 그 압력에 따른 최대의 발포율을 거의 그 최대의 포화도로 같습니다. 최대 포화도로. 포화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압력을 좀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수지가 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물리 발포는 무조건 셧오프 노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압력을 공급한 상태, 높은 압력을 공급한 상태에서 계량을 하면 이게 계량한 상태에서 용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높긴 하는데 용해는 됐지만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압력을 해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뻥튀기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뻥튀기가 어떻게 하시냐면 뻥튀기에다 놓고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뚜껑을 열면 뻥튀기에서 확 뻥튀기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 가지고 셧오프 노즐을 그럴 때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셧오프 노즐을 무조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물리 발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셧오프 노즐이 있어야만 물리 발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여기서는 100% 열어놓고 이쪽 게이트 밸브가 있다고 한다면 밸브 게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2단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셧오프 밸브를 여는 순간에 그때부터 발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셧오프 밸브를 여는 순간부터 발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들을 뭐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벤트가 잘 되니까 만약 스판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5 정도 줘서 벤트가 잘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코어 벤트를 이용해서 벤트가 잘 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도한 것들 결과적으로 감압 속도 금형 내 압력이 빨리 감압되게끔 해중의 발포를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압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2단 압축 스크류에서 헝거리 공급을 하는 건데 그 공급을 하는 수지를 공급하는 게 이게 내진 디스펜서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내지는 무조건 드라이어를 써야 되잖아요. 수지에는. 수분은 발포를 하는데 방해 요건이 됩니다. 이게 수분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발포를 방해해야 되고 셀을 크게 셀의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레진 드라이어를 써야 됩니다. 뭐 좋은 걸 쓸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내부에다가 그러면 저희 정전 공급장치 내부에는 여기다가 저희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스크류에 얼마 정도 찼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또 저희는 내부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저압 물리발포 사출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압력하고 부피를 통해서 용해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고루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아마 솔리드 사출하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그라스 파이바를 사용하는 경우에 스크류 발열 마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쪽에다 가스 압력을 100바를 공급하는 했을 때하고 이게 40바를 공급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 가스 압력 공급하면 스크류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배압을 얼마 줘야 되냐면 가스 압력 플러스 한 20바 정도 줘야 됩니다. 가스 압력 플러스 20바 정도 주면 스크류가 뒤에 밀리지 않은 상태에 계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솔리드 사출에서도 배압을 높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스크류 마모도가 엄청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량 시간도 많이 늘어지죠. 근데 압력이 낮을수록 계량 속도도 빨라지고 물론 스크류 발열 마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헝그리 공급을 하고 100% 수지가 100% 상태에서 값이 높다고 한다면 스크류 발열 마모도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헝그리 공급을 하고 있고 저압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배압도 저압이 떨어지겠죠. 그럼 스크류 발열 마모도가 훨씬 더 한 2배 정도, 3배 정도 길어집니다. 일반 솔리드 사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스크류 발열의 마모도가 올라가면 제품 불량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역률도 생기고 계량 불량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말썽을 일으킬 요소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중간에 1차적으로는 체크링을 조금씩 키워주는 거죠. 마모된 만큼. 근데 저압 물리 발포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줄어든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물리 발포 사출기의 장점이 뭐냐면 품질의 균일성이 날 수 있는 요건, 스크류 발열 마모도가 일단 마모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계속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정밀도가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발포 사출의 성형법이라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발포 전용 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금형을 가지고 이걸 발포를 하는 공법인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숏샷은 뭐냐면 좀 많이 덜 집어넣는 겁니다. 풀샷은 거의 100% 가까이 집어넣습니다. 95%에서 97% 가까이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한다면, 일반 금형에서 일반 금형을 들고 오시면 해볼 수 있는 공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시사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중량 절감이 주 목표입니다, 이거는 강성을 좀 유지하면서 치수 변형을 잡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거는. 발포율이 3%에서 5%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변형이나 수축은 다 잡힙니다. 5% 이상 나가면 수축은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얇은 두께여도, 보통 일반, T가 얇은 제품, 1.5T나 1T나 얇은 제품에 립을 보통 설치하게 되면, 그 뒤쪽에 붙은 수축이 좀 빨리잖아요. 발포를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제품, T가 좀 얇더라도. 그래서 수축이라는 변형에 있어서는 물리발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일반 금형에서도 벤트 조건만 잘 되게 해오면은 발포율이 20% 나오고 어떤 경우는 30%까지 올라간 거, 35%까지 올라간 건 저희가 봤습니다. 어떤 금형도 그 게이트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 20% 할 때는 숏샷이라는 공법을 시행을 하고 풀샷은 3에서 5% 중량 절감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채수 장비 또 강성, 그 다음에 이제 변형, 수축 변형 이런 걸 잡아주는 목적이 풀샷이고, 코어백은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처음에 한 3mm 정도 발포율을 제가 3mm 정도 수지를 넣은 상태에서 2mm만 뒤로 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5mm만큼 제품 두께 3mm가 5mm가 되는 거죠. 5mm 제품 성형이 되는 겁니다. 금형을 뒤로 뺄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두께를 좀 가져서. 이게 코어백 금형입니다. 이런 건 발포율이 한 20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20에서 60%라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EPS 같은 경우는 한 4T에서 12T까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중량으로. 대신에 셀이 엄청 커지겠죠. 내부에 균일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천한다면 그런 것들은 4T에서 한 6T에서 8T 정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려 했을 때 제가 한 12T까지 되는 거는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다른 금형회사도 이제 하고 있는 공법을 알고 있는데, 이 CPM 공법은 카운터 프레셔 몰딩이라는 공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형을 올 실링을 합니다. 벤트가 안 되게끔. 대신에 금형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가스를, 코어 벤트를 심어가지고 가스를 이쪽으로 공급했다가 수지가 들어오는 순간에 가스를 빼나가는, 가스 벤트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카운터라는 게 맞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압력으로 맞서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공법은 벤트 속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겁니다. 벤트 속도를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발포를 임의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22에서 70%라고 했지만, 신발 같은 경우, 미드솔 같은 경우는 한 85%까지 해봤고, 지금 양산 중에 있습니다. 이 설비는. 그래서 양산 설비로 해서 우리가 저희 만들어 나갔는데, 이 CPM 공법 같은 경우는 제가 표면도 이 네 가지 공법 중에 표면이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 하냐면 이겁니다. CPM입니다. 여기다가 온도를 좀 올려주고, 뭐 히트앤쿨이나 이런 걸 좀 넣어주게 되면 표면이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뭐, 히트앤쿨은 제가 조금 의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현성, 양산성에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카운터 프레셔 몰딩 같은 경우는 셀을 균일하게 만들고 그 셀을 균일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숏샷이 되는 부분 설명이고, 풀샷,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어백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운 상태에서 이만큼 벌리면 그만큼 세우게 된다. 이게 호흡백입니다. 이건 발포 전용 구밀에서 이거는 임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카운터 프레셔 몰딩이라고 해서 CPM 공법이 뭐냐면, 이제 가스를 채워넣죠. 그 다음에 수지가 들어오면, 들어왔을 때 이제 벤트를 시켜주는 거죠. 이쪽 라인을 통해서 빼주면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법입니다. 표면이 가장 좋고, 이거는 임의대로 조정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발포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스킨층이, 이걸 스킨층이라고, 양쪽을 스킨층이라 합니다. 보통 0.3에서 0.5 정도 이루어집니다. 냉각 온도가 높으면, 좀 더 두껍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성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금형 온도 조정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포층, 코어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셀 통제를 통해서 뭐, 2에서 30마이크로까지도 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 관계에서 이제 보기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솔리드하고 발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절감이 되느냐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보시면 사출량 같은 경우는 발포 줄였으니까 16%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사출 압력도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보압 절한 압력이지만, 뭐, 정지하는 압력이니까 이건 또 많이 떨어졌고, 보압 시간이 있지만 이건 보압이 없습니다. 보압 시간도 없고, 보압 압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체력을 보시면은 한 60%까지 떨어졌잖아요. 솔리드 사출했을 때보다 60%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 거고, 온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15도이기 때문에 보통 10도에서 15도 정도 낮게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계 강성이나 이런 거 다 떨어지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들이 다 절감이 되는 거죠. 온도, 형체력, 그 다음에 뭐 중량 절감,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품 두께가 좀 3.5T 이하 같은 경우는 사이클 타임도 줄어듭니다. 근데 뭐 8T 이상 넘어가면 조금 차이는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냉각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슈퍼품만의 특장점, 고압 물리발포의 특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크류 발열 암호도 감소가 되고 유지 부식이 절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압을 사용하게 되면 그라스 파이버를 사용하거나 그라스 파이버나 탈크, 미네랄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걸 사용한 경우는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조건 설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한 교육을 3일에서 5일 정도 받으면 물리발포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구조입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저희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고압 물리발포 같은 경우는 SCF 장치하고 사축 회사하고 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저희가 다 사출기를 개발해 있기 때문에 책임서가 분명하죠.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쇼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220톤, 뭐 뒤에 설명했죠. 220톤부터 2,300ton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 시사출 통해서 뭐 금형 개발이라든가 뭐 기술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성이 저희가 좋습니다. 발포제 균일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포가 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무조건 셀이 발포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저희가 같은 거면 같은 수지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훨씬 월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뭐 그냥 설명을 드리면 수축이나 뒤틀림이 좀 완화가 된다는 거, 보시면은 같은 조건, 같은 수지라고 했을 때
대신 표면이 안 좋죠. 물리발포는 어떤 물리발포 사출기든 표면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기스가 나올 정도가 아니고 가스 흐름처럼 보이는 자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인데 CPM을 좀 통하거나 온도를 좀 금형 온도를 원래 조건을 하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후수축이 안 일어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그리고 보면은 정밀도가 보시면 0.6에서 0.0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치수 제형성에 있어서는 너무 뭐 극명하게 차이 난다 이거는. 치수 제형성 이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뒤틀림이라든지 변화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배터리 셀 케이스를 제가 뭐 사진을 못 찍어 올릴 수가 없어서 원래 했지만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1000분 단위로 나오죠. 사출하게 되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5에서 6mm 변형 뒤틀림이 생기는데 물리발포를 하게 되면 한 0.2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좀 강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 인장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떨어진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쇼룸을 좀 설비가 5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건 DL기종. 이게 DL기종 세대하고 220톤, 350톤, 900톤, 1300톤, 2300톤을 저희가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사출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회까지 무료입니다. 그리고 뭐 영업사원 잘 얘기하시면 저희가 뭐 금형 개발할 때 좀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는 많이 해야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2건 정도 시사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금 대략 한 600회 정도의 시사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분석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